과연 달러가 중립적이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중립적이지. 또 비트코인은 국가가 통제도 할 수 없는 거지. 새로운 시대적인 역할로서 할 수 있다고 과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정학적인 자산이 됐어?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술적인 암호화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볼 부분도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현대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고려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비트코인의 지정학적 자산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닥칠 때,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았던 돈이라든지 금융이 국가로부터 통제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또 검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라든지 지정학적인 어떤 충돌이 발생 시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쟁이라는 참혹한 어떤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그러한 자연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야. 비트코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재산권을 좀 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글로벌한 세상이 포스트 1945 체제라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보편적인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었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 거지. 그래서 모든 세계 무역 금융이라든지 달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무역이 가능한 거지. 그러한 달러 기반 세계 무역 금융 결제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한 80년 동안은 공고하게 유지가 되어 왔지만, 지금 이 세상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점점 증가되고, 그러한 시대에서는 이러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국가라는 거는 결국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국민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이러한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거는 결국 각 국가가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계적 보편 브레튼-우드 세계 질서하에서 각 국가는 패권 국가의 금융 결제라든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제 목소리를 못 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러한 세계 보편 질서에 반하는 시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한 구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되어서 금융 결제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화폐라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 일단 화폐라는 건 중립적이어야 되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떤 화폐의 기능이 부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화폐라는 거는 결국 국가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화폐라는 금융 결제 시스템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위기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가 됐다고 보면 돼. 특히 미국은 브레튼-우드 체제를 형성을 할 때 이상주의적인 정치 이념으로 바탕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국제 간의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단독적으로 형성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국제 정치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미국에서는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어떤 국내 정치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어떤 국제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이상주의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고립주의적인 정치 이념이 득세를 하고 또 80년도에 현실주의적인 정치 이념으로 인해서 중국과 대탕트를 실현을 해서 냉전 체제를 무너뜨렸지.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정치 이념도 퇴색이 되어서 중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고 중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질서를 위반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미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주의적인 중국과의 예전의 밀월 관계라든지 또 이상적인 세계 보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념들이 퇴색해 간다는 거지. 점차적으로 미국은 정치 이념이라든지 대중들의 관점이 고립주의적이고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러한 지정학적인 충돌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야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앞으로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를 하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은 금융 결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고 시대가 앞으로는 또 변화되는 세상에 맞닥뜨려진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비트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아빠가 얘기했듯이 화폐라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중립적이어야 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나 지금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기축통화 기반에서 과연 달러가 중립적이냐? 모든 국가에 있어서 달러가 중립적이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하고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 통화로 주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의 유동 침해에 따라 각 국가들의 경제 위기라든지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러한 경제 금융 위기가 지금도 생기고 있지.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거의 40년 만에 가장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이러한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면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 그 금리를 오른 것만큼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 특히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치가 떨어지고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되고 달러의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로 특히 실리콘밸리는 특별하게 실리콘밸리의 벤처 회사들이 자금을 펀딩을 받은 거를 예금을 해놨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 또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실리콘밸리의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그 실리콘밸리의 벤처 회사들이 결국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스타트업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될 것들이 스타트업이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지.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빼쓰기니까 예금을 찾으려고 그러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내주려고 준비하는 거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율이 뭐 한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50% 이상은 미국채에 투자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제 현금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지.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은행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이러한 금융위기가 생기면 결국은 여파가 모든 다른 나라의 금융 경제위기까지 전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의 불안한 리스크들이 다른 국가들로 다 전염되는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된 거지. 그리고 국가가 화폐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달러라는 거는 결국 각 국가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질서가 형성된 것이 아니지. 물론 브레턴우즈 체제로 달러 기축통화로 보편적 질서를 형성을 하였지만 그 달러가 결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쓰고 재정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러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없지. 미국은 국가가 책임지겠지.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 화폐에 대해서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국가 간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정학적인 위기라든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1차적인 센서인 거예요. 지정학적인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국가 간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작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생겼을 때 미국 주도하에 스위트망을 차단을 해서 러시아가 달러를 쓸 수 없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충돌이 생길 때는 국가 간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정학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는 세상의 흐름이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이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미국 주도하에 세계 자유무역주의, 세계화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분업화를 통해서 산업이 이루어지고 무역을 통해서 세계가 부흥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각 권역별로 경제 시스템이 따로따로 각자 알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는 결국 결제하는 금융결제 시스템은 지정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센서이면서, 또 국가 간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결국 지정학적인 결과물이, 궁극적 결과물인 거야.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 간의 지정학적인 충돌과 위기와 변화들이 국가 금융결제 시스템과 연계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 질서가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봐. 비트코인은 중립적이지.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중립적이고, 또 비트코인은 어느 한 개인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통제도 할 수 없는 거지. 국가의 권능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가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에 있다고 봐. 비무장지대라는 거는 국가 간의 간섭이라든지 국가의 특별한 것에 의해서 그 비트코인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지. 중립적인 비트코인과 국가가 쉽게 관여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지정학적인 위기가 커가는 세상에서 국가 간의 금융결제 시스템에 새로운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아빠는 봐. 세 번째는 최근에 제이슨 롤이라고 미국의 장교인데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본다는 견해와 논점을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소프트워라고 그게 관련된 책자도 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BPI라고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비트코인은 미국 국가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파를 하는 리포트를 냈어. 비트코인을 화폐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 간의 금융 결제와 관련된 그런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했고,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주류라든지 미국의 관료와 엘리트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로운 시대적인 역할로서 할 수 있다고 아빠는 과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